자, 그래서 요번에 전번에 이제 못 나간 거 376쪽이네요. 그죠? 367쪽에 챕터 11. 그래서 요거 조금 나가서 보자고요. 운송 설비. 우리 운송 설비 그러면은 뭐 엘리베이터 뭐 얘기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얘기하면 우리 그냥 딱 뭐요? 안전장치. 그죠? 안전장치 그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6쪽의 1번의 안전장치도 두 가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정기적인 거냐, 기계적인 거. 이거 이외에도 실은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냥 제목만 보고 갈게요. 주접촉기. 전자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자브레이크. 요번에도 질문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가부하 계전기도 그렇고요. 자, 도화 스위치. 자, 도화 스위치, 안전 스위치, 도화 안전 스위치가 딱 거기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거 세 개 구별을 좀 이제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도화 스위치, 승강 스위치는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안전 스위치는 케이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수 점검 때. 케이지가 뭐예요? 우리 닭장이라 그랬죠? 엘리베이터 이걸 케이지라 그런단 말이죠. 도화 안전 스위치에서 자동 승강기의 닫히고 있는 문에 몸이 접촉하면 문이 다시 열린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번에 보면 종점 스위치. 자, 근데 여기 4번, 5번, 6번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안 넣었지만 요번에 378쪽에 보면은요. 378쪽에 1번에 5번 지문. 1번에 5번 지문이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세이프티 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영어 그대로. 자, 그래서 세이프티. 슈가 뭐예요? 신발, 슈즈. 그래서 세이프티 슈에서 자, 요 얘기에서 여기 문 닫힘 안전장치. 직역을 하면은 문 닫힘 안전장치. 그런데 요 말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을 많이 써요. 세이프티 슈.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장 전으로 와서 376쪽에 보면은요. 자, 7번 종점 스위치. 그죠? 종점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슬롯 다운 스위치, 또 여긴 안 써 있지만 멈춤 스위치. 자, 요런 말은 다 돌아가면서 다 나왔던 겁니다. 종점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슬롯 다운 스위치. 그다음에 지금 여긴 안 써 있지만 멈춤 스위치. 자, 여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상층, 최하층에서 멈추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파이널 리밋 스위치. 자, 요것도 거기 국산말로 있는 거 최종 제한 스위치. 요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역결상 릴레이.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정기적인 안전장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계적인 안전장치에서 조속기. 조속기가 뭐예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속도를 조절하는 것.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를 뭐라 그런다? 조속기라고 한다. 자, 비상정지장치 있고요. 완충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4번에 보면 리타이어링 캠. 5번 도화 인터록 스위치 또는 도화 인터록 장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잘못 생각하면은 정기적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얘 기계적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됐고. 자, 두 번째 균형추 카운터웨이터. 자, 요 공식 그죠? 나오지는 않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균형추가 우리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권상기의 부하를 가볍게 하고 전기 절약을 위해서 해서 케이지 반대편에 세부치 그죠? 세부치 이렇게 쭉 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균형추의 중량은 카 중량에다가 최대 적재량을 갖다가 반유로 나눈 거다. 3번에 보면 VVVF 제어, 그죠? 3VF 제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그러니까 얘는 교류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거 쓴다라는 거예요. 좋은데도. 그러니까 교류, 직류가 좋은 건데 직류 전동기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얘 가지고서. 자, 가로에 써 있는 거, 교류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환시켜서 직류 전동기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 거. 이게 VVVF 제어다. 그래서 인버터 제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초고속 엘리베이터까지도 적용하고요. 유지, 보수, 용이, 정력, 정감.
자, 그다음에 그 비상용 승강기 31m 넘는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 계단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얘기. 그리고 자, 우리 어떻든 불타면 안 되는 거. 불연 재료 나왔고요. 자, 에스컬레이터. 수속 능력이 엘리베이터의 10배. 점유 면적이 작다. 기계실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 그 다음에 경사가 30도 이하, 속도 천천히 30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에 대한 거, 뭐 그 이외에도 기본소 있지만은 요 정도를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한 장 넘겨서 자, 우리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이 자, 요번에 나온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안전장치가 하여튼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쉬웠죠? 다른 질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1번이 너무 쉬워갖고. 완충기.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해서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다. 그죠? 완충기가 뭐야? 그죠? 맨 밑에 있는 거에서 떨어졌을 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카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거지만 여기 지면에서 보면 균형추, 그 반대편에 있는 세부추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은 어떤 충격 그런 거 해서 돼 있고 평형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두 번째 보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자식으로 운행 중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 시에는 전원이 차단된과 동시에 작동하는 거. 먼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종점 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 제2차 안전장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아닌데 뭐예요, 이거?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그죠? 전자브레이크입니다. 전자브레이크를 갖다 우리 전에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번에 전자브레이크고요. 자, 세 번째, 과부하 감지 장치는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 자, 이건 여기 우리 앞에 넣었지만 비상통화 장치입니다. 내가 비상통화 장치를 갖다가 3번을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과속조절기 다른 말 우리 뭐라고 이렇게 배우진 않는데 과속조절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 배운 거에서 조속기. 그죠? 우리 기계적인 장치에 조속기가 있잖아요. 그죠? 조속기가 뭐야? 속도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속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막 용어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서 과속조절기니까 조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지문은 쉽지만 2번서부터 5번까지 지문은 어렵단 말이죠. 자, 5번 지문 전자기계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전자 브레이크라 그랬죠?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 이거 세이프티 이슈. 자, 됐어요. 그래서 1번에서 어떻든 정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구별하고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 밑에 해설 뭐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쪽에 2번도요. 똑같은 거 22회 때도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이외에도 이제 좀 더 나왔네요.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죠? 우리 이제 교류 직류를 구별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수치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5, 20, 30, 45.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60, 75, 90, 105. 보통 이 정도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교류. 그죠? 이렇게 돼요. 얘가 직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류는 빠른데. 근데 지금 이제 직류 대신에 뭘 쓴다 그랬어요? 아까도요? 인버터, VVF 제어. 얘를 많이 쓰죠. 자, 1번 지문 맞고요. 자, 두 번째,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전격 속도 이상일 경우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 회로를 차단시키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기이다. 얘는요, 얘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파이널은 아니죠. 파이널은 최종, 최상하고 최하고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은요. 엘리베이터 속도 이상. 속도 이상이니까 조속기. 근데 표현이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표현이나 여기 설명이랑 똑같이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조속기야. 조속기라고 알고서 읽어보면 그런 거 같죠? 쉽지 않단 말이죠. 지문들이.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과부하 계전기는 정기적인 안전장치다. 왜 맞죠? 과부하 계전기 아까 여기 있어요. 그 밑에도. 과부하 계전기 그 밑에 해설 보면은 1번. 과부하나 과전류로부터 전원을 차단해서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거. 네 번째, 기어레스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한다. 맞죠? 기어레스. 자, 그러니까 우리 직류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어가 있는 거고 얘가 기어 없는 거잖아. 기어레스. 얘 기어 있는 거, 얘 무슨 기어 사용하는 거? 웜기어. 맞죠? 자, 얘는 기어 없는 거. 자, 그래서 기어레스는 감속기,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거고요. 5번.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죠? 요 수치 받는 요거, 그죠? 요 지문도 지금 2번인가 3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밑에 해설도 그대로 똑같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3번 직류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직류 엘리베이터 좋은 겁니다. 그죠? 좋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임의의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변속이 가능한 거죠. 교류는 변속이 안 되죠. 되더라도 일부분만 되잖아요. 근데 직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속도가 원활하게 가감속이 되므로 승강 기분도 양호하다.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이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얘 20회 때 나온 거죠. 승강장 기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정도만 알자라는 거죠. 승강장 기준에 대한 거. 자, 그래서 1번, 병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난연 재료를 할 것.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있죠. 무슨 재료로? 불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불연 재료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채광이 되는 창이 있거나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자, 승강장 얘기하는 거예요. 승강장 제가 승강장이 뭐예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 우리가 타는 거고요. 승강장은 그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 타기 스탠바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한해서 요쪽 또 나왔죠. 그죠? 벌써 여기도 질문 나왔잖아요. 6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5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도 읽어보면 되고요. 5번 지문도 이거예요. 그죠?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요 수치도요.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30m 이하일 것.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5번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지연 스위치는 멈춤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을 때 제2단의 동작으로 주회로를 차단한다. 지연 스위치, 멈춤 스위치는 뭐예요? 멈춤 스위치. 그죠? 종점 스위치란 말이죠. 우리가 잘 보는 종점 스위치란 말이죠. 종점 스위치 망가지면은 잡아주는 게 무슨 스위치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1번 지문 지연 스위치 얘가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연 스위치가 아니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문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자, 요 지문 맞죠? 그죠? 단일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상용이니까. 뭐 복잡하고 뭐 이중, 복합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일 구조. 자, 세 번째 지문, 최종 제한 스위치. 최종 제한 스위치가 뭐예요? 조금 전에 파이널 리밋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이 용어들이 막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바꿔서 나온단 말이죠. 최종 제한 스위치는 종단층에서 엘리베이터 칸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종단, 끝, 그러니까 최상층, 최하층에서 정지시키는 건 무슨 스위치예요? 종점 스위치, 그죠? 종점 스위치, 멈춤 스위치, 슬로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그죠? 자, 이거 4번 보자고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면적, 이거 봐요.
이것도 여기 표시하지만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얼마? 6제곱미터. 그러니까 3번 나왔네, 3번. 최근에.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비상 멈춤 장치는 전동기의 토크 손실 시 엘리베이터 칼을 정지시킨다. 토크 손실 시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 뭐예요? 전자 브레이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오지만은 그냥 대충. 그러니까 쉬운 거 같으면서도 현장에 가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죠? 지금 5번 설명하는 건 뭡니까? 전자 브레이크고요. 그럼 여기 나온 비상 멈춤 장치는 뭐예요? 비상 정지 장치. 우리 조속기가 망가졌을 때 그 다음에 비상 정지 장치잖아요. 비상 정지 장치. 아, 이 말도 지금 비상 정지 장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얘를 또 뭐라 그랬어요? 비상 멈춤 장치.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5분까지도 지금 막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죠? 정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구별하면서 각각의 것들을 약간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영어니까 영어를 번역하기 나름으로 해서 조금씩 명칭을 막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카, 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잡아주는 거. 아까 뭐 과속 조절기 뭐라 그랬죠? 뭐예요? 조속기. 맞죠? 조속기가 뭐예요? 속도 조절기. 그러니까 속도가 과속이 됐을 때 잡아주는 게 조속기예요. 근데 얘 망가졌을 때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뭐예요? 비상정지장치. 지금 조금 전에는 이걸 뭐라고 나왔어요? 비상멈춤장치.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6번은 자, 여기 다른 거 해설 볼 거 없고요. 4번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3번 질문 보세요. 3번 질문 뭐라고 돼 있어? 슬로다운 스위치. 슬로다운 스위치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종점 스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온 용어들은 또 얘기지만은 자, 알아야 된다. 한 장 넘깁니다. 7번에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저속 45m. 그죠? 이제 수치도 이렇게 대충 정도 75까지가 저속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속, 중속. 자, 두 번째. 승강기는 1인당 0.2 제곱미터 면적으로 한다. 자, 되고요. 로프의 직경은 12mm 이상. 자, 이런 거 너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보고 가는 겁니다. 4번 카운터웨이트. 자, 얘 카운터웨이트. 얘를 우리 국산말로 뭐라 그랬어요? 균형추. 그죠? 균형추예요. 얘는 카중량 플러스 최대 적재량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해설에도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은요. 하강 두 번째 줄에 보면 하강 스마 자동장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방식도요, 옛날에는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그냥 이 질문만 여기 하나 놓은 거예요.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승강카는 1인당 0.2 제곱미터 면적이라 그랬죠? 우리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1인당 65kg, 75kg. 75kg예요. 그죠? 이거 바뀌었죠. 2년인가 3년 전에 바뀌었어요. 65kg에서 75kg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승강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조속기는 승강기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다. 그죠? 맞죠? 속도 조절기. 자, 두 번째. 스토핑 스위치. 종점 스위치죠.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승강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이 여기 우리 기본서에 나온 일반적인 요렇게 나오면 쉬운 건데 요걸 비비 꼬면은 조금 어렵죠. 자, 세 번째도요. 완충기는 승강기가 사고로 인해서 하강할 경우 승강로 바닥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전자 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끼 손실이 있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킨다. 오케이. 다섯 번째,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기 문 또는 승강장 문이 조금만 열려도 승강기를 정지시키는데 리미트 스위치는 뭡니까? 각각의 층에 쓰는 거잖아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최상층하고 최하층에서 여기서 안 섰을 때 쓰게 하는 거잖아요. 리밋 스위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뭐예요? 도화 스위치. 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도화 스위치를 설명했죠. 자, 됐고요. 9번.
전격 속도가 120m/min 엘리베이터. 자, 5번이죠. 기어레스식. 자, 그래서 직류에서도 이 지문 벌써 자, 얘는 뭐야? 기어식이고요. 얘는 기어레스. 요거 자, 우리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해설에도 보면은요. 전격 속도가 90m/min 이상일 때는 직류 기어도 그래서 웜기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120 이상일 때는 기어레스. 자, 그래서 기어가 없는 방식을 사용한다. 10번입니다. 그 다음 쪽에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기어레스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벌써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안전장치하고 조금 더 나오면 요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잖아요.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 직류에 사용하는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여기도 봐요. 슬로다운 아주 친절하게 스토핑이라고 놓아줬단 말이죠. 슬로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다른 말로 종점 스위치. 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세 번째, 전자 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정기적인 안전장치다. 네 번째,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오케이. 다섯 번째, 도어 인터록 장치는 엘리베이터에 여기도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계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 10번 됐고요. 11번, 엘리베이터의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보면은 3번이죠. 다른 거 다 있고요. 3번은요, 엘리미네이터는요, 공조기에 나오는 용어예요. 공조기.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공기 세정기에 나오는 건데 그 해설에 보면은 물방울이나 세정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쉽게 이게 그냥 여기 우리가 이제 공조는 안 하는데 우리 자동 세차 있죠, 자동차. 그럼 옆에 이렇게 물 막 쏘면서 이렇게 막고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미네이터가. 됐고요. 자, 12번 엘리베이터의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다른 거도 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요. 엘리베이터의 구동 방식 중에서 에너지 절약형. 요거 그죠? 두 번째 AC 인버터 방식이다. 14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저 또 나오죠? 3번의 균형추는 우리 뭐예요? 그죠?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케이지 반대에다 다는 거죠. 얘는 저기 뭐 안전장치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안전장치고요. 15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로 종점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하는 게 뭐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 근데 딱 보니까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자를 빼버리고 그냥 뭐야? 리밋 스위치가 국산말로 뭐예요? 제한 스위치.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이동보도. 이동보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동보도 그죠?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 타면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해설에서도 보면은 40에서 50 정도고요. 2번, 3번, 4번, 5번 한 번 정도 읽어주시다 이런 얘기죠. 혹시.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마지막이네요. 건축 설비의 비상용 승강장에 대한 거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자, 요거 자 그래서 1번 보면 1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2번이 이제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승강장은 각 실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피난층을 포함한 전층의 출입구에는 각종 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해설을 보자. 요게 틀렸는데요. 자, 우리 해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보면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근데 다만 피난층에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말을 바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전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피난층을 포함한 전층의 출입구에 각종 방화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그냥 배운 거에서 그냥 우리 이 얘기, 우리 웬만하면 다 각종 방화문이야. 각종 방화문하고 을종 방화문이 있죠. 요거 구별하는 거 한번 좀 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차열, 비차열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종 방화문은 차열이 어떻게 됩니까? 차열이 30분, 차열이 30분, 비차열이 1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을종 방화문은 자 우리 뭐냐 하면은 비차열 30분. 얘가 30분. 자, 요게 여기서 갑종 방화문.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그죠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보고요. 자, 요 17번에서도 자 우리 마지막 5번 지문 보면은요.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그죠? 이것도 또 한번 이거는 기출 문제 아니에요. 17번은 기출 문제 아닌데 그냥 그렇게 기출 문제 유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6제곱미터도 넣어준 거고요. 4번도 보면은 불연재료라는 것도 나오죠. 자, 그런 거 보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챕터 12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 자, 여기 우리 이제 내가 놓아놨지만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좀 보자고요. 요거 기초사항은 알아야 됩니다. 요건 총론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도 취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습공기 선도 구성요소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건고온도, 온도 세 가지. 건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 그 다음에 습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습도, 상대습도. 그 다음에 뭐 외웠어요? 포수, MB, 현열. 그러면서도 비 포함되는 게 연용량, 비열.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게 유효온도라고. 온도는 뭐예요?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만입니다. 근데 유효온도는 뭐야? 우리 기습기보가 있죠? 기습기. 요게 유효온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첫 번째, 요것도 그죠? 습구온도,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온도계의 감원부를 젖은 천유로 싸서 증발의 냉각 효과를 고려한 거다. 자, 1번 습구온도는 주변이 건조하면, 건조라는 건 가열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습구온도는, 건조할수록 낮아지고요. 그죠? 습구온도는 낮아집니다. 가열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건조하면 뭐라 그랬어요? 증발의 냉각 효과. 그래서 열을 뺏어서 도망가니까 건조할수록 우리서 낮아지고 습할수록 높아진다. 자, 요즘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높다. 그렇지만 세 번째 포화 상태에서는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가 같다. 네 번째 질문 습구 온도, 노점 온도. 요거 그죠?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일단 온도하고 습도는 각각 별도로 됩니다. 그죠? 온도는 온도가 되면 습도는 변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온 거 습고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얘가 두 개. 얘하고 절대 습도. 얘하고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는 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한다. 그래서 습고 온도, 노점 온도가 높으면은 절대 습도도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우리 건구온도 얘기할 적이요. 여기 건구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구온도가 올라가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만큼은 변한다. 비례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도요. 요것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아는 게 좋습니다. 습공기 선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 구성해서 두 가지만 알면은 상태점이 정해지므로 나머지 요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열비와 열수분비는 얘는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습공기 선도상에서 절대 습도와 노점 온도는 상태점이 정해지지 않아서 나머지 요소를 구할 수 없다. 요 지문도 우리가 그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쪽에 습온도 선도 그래픽은 몰라도 되고요. 우리 이제 그다음에 그냥 그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요. 그냥 쭉 넘어갑니다. 공조 안 하고 쭉 넘어가서 어디냐 하면은 392쪽. 392쪽의 환기설비는 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환기설비에 자 요거 1종, 2종, 3종, 4종 있죠. 요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 자기, 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환기량 계산 요 공식 두 개. 그죠? 이것들은 있죠. 요거, 그죠? 그래서 요 환기량 구하는 게, 자, 우리 실내 CO2 허용농도 빼기 실외 CO2 허용농도 분의 실내 CO2 발생량. 자,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계산 문제 반드시 풀어봐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기횟수도요. 환기횟수에서 요 환기량. 그러니까 실의 크기가 최적입니다. 최적에 대한, 자, 환기량.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환기횟수 우리 30세대라 그랬어요. 30세대에 시간당 0.5회. 요 0.5회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쪽에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94쪽이요. 자, 1번 지문. 자, 이건 알아야 되는 건데 어려웠지만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겁니다. 자, 1번. 습공기 선도상에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습공기 선도를 사용하면 수증기 분압, 유효 온도, 현열비 등을 알 수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다시 말로. 온도, 건고 온도, 습고 온도, 노점 온도, 습도, 절대 습도, 상대 습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포수, NB, 현열. 그죠? 온도에서 지금 여기 유효 온도는 없습니다. 그죠? 유효 온도가 얘가 틀렸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저 앞에서 얘기한 열 용량, 비열 이런 것들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 용량, 비열, 그다음에 유효 온도에서 유효 온도가 여기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2번 상대 습도 50%인 습공기의 건고 온도는 습고 온도보다 낮다. 그죠? 우리 건고 온도가 항상 포화 상태일 때만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건고 온도, 습고 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점 온도 이렇게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데 포화 상태일 때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 건고 온도는 습고 온도보다 낮다. 그러니까 틀렸죠. 건고 온도가 높죠. 자, 세 번째, 상대 습도 100%인 습공기의 건고 온도와 노점 온도는 같다. 얘가 답이네요. 답은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건고 온도의 변화 없이 건고 온도, 그러니까 온도, 우리 X축이 온도고 Y축이 습도입니다. 건고 온도의 변화 없이 절대 습도를 상승시키면 습고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 요걸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요거 외우라고 좀 아까 우리 이론에서 되고 지금 요 질문이 이거죠. 저 4번에서 절대 습도가 상승하면, 얘가 상승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습고 온도는 어떻게 된다? 얘도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지는 겁니다. 어렵단 말이죠.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건고 온도 여기 있잖아. 건고 온도가 일반적인 그냥 온도잖아. 온도가 올라가면은 습도는 내려갑니다. 맞죠? 내려가는데 이 습도가 무슨 습도예요?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온도에서도 습고 온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한단 말이죠. 지금 이거를 알고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확 하면 안 돼. 다시 한번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쉽게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내려갑니다. 그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온도 중에서 얘하고 얘는 습고 온도하고 노점 온도는 변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조금 전에 말로 한 거는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 이 지문이 이거예요. 이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절대 습도가 상승하면 습고 온도도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다섯 번째 지문이요.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건고 온도를 상승시키면 노점 온도는 얘 관계 일정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고 건고 온도는 뭐야? 건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건고 온도하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말을 갖다가 요건 또 싹 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5번. 여기도 그죠? 지금 요 습공기에 관련된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봐야 됩니다. 어떻든 습공기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가열하면 엔탈피. 엔탈피하고 2번의 비체적은요. 그래프도 있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비체적 또는 비용적이라 그러죠. 얘는 온도하고 똑같습니다. 얘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얘 두 개 다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 자, 다시 한번요. 가열한다는 거 온도가 올라가면은 엔탈피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 냉각하면은 냉각하면은 비체적 엔탈피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가열하면은 절대 습도는 증가한다. 가열한다는 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하고 습도, 절대 습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냉각하면은 습고 온도.
냉각한다라는 건 뭐야? 습하다라고 우리 앞에 있어요. 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습고 온도는 감소합니까? 끄떡끄떡도 하고 뭐 그래. 뭐 에이 틀렸지 이 지문도. 냉각하면은 습고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내가 일부러 안 고쳐놓은 거야 답도. 3번 4번 다 틀렸어요. 4번 틀렸어요. 3번 지금 여기 내 근데도 안 고쳐놨다고 내가 일부러. 내가 쓴 책이니까. 3번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열하면은 상대 습도는, 그러니까 이제 습도하고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잘 잡고서 착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 자, 그래서 5번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 장 넘겨서 또 6번도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는 여기 나온단 말이죠. 자, 한 장 넘겨서 6번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현열비는 전 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맞아요? 현열비, 그죠? 자멸비는 엔탈피분의 자멸, 그죠? 현열비는 엔탈피분의 현열. 1번 질문 맞잖아요. 자, 두 번째, 습공기의 엔탈피는 지금 엔탈피는 뭐라 그랬어요? 현열 플러스 잠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엔탈피는 현열이라고 표현했죠. 현열 플러스 잠열이죠. 엔탈피는 뭐라 그랬어요? 전열량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검고 온도가 일정할 때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대 습도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 같이 습도는 그저 우리 같은 거잖아요. 지문들이 이것도. 자, 그래서 자, 우리 자, 3번도 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절대 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 분압도 커진다.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은 Y축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비례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습공기의 비용적 또는 비체적은 검고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비용적. 자, 여기도 딱 했지만, 자, 얘하고 얘는 엔탈피하고 비용적, 비체적 얘는요, 온도하고 비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요 질문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비용적, 검고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온도. 그러니까 요런 류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딱 세팅을 해놔야 돼요. 자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것들은 다 공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요. 쭉 넘겨서 보면은 어디 있냐면은 400쪽입니다. 400쪽에 17번. 내가 일부러도 여러 개를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문제 풀면서 세팅을 해라고 나름대로 지문들을 보면서.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습공기가. 400쪽에 17번 공기 성질 중에서 틀린 겁니다. 여기 또 나왔어요. 또 똑같은 것들. 공기를 가열한다는 거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냥 우리 상대 습도 그런데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습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하고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공기를 냉각하면 얘는 냉각하니까 뭐야? 그죠? 차가워지는 거. 절대 습도는 높아진다. 온도하고 절대 습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맞죠? 절대 습도는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검고 온도와 습고 온도가 동일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다. 그죠? 이게 됐고요. 자, 네 번째. 습고 온도는 일반적으로 검고 온도보다 낮다. 당연하죠. 다섯 번째. 공기의 수증기 포화 능력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죠?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냥 일반적인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있네. 한 장 넘기니까. 왜 이렇게 많어? 이제 그만해야 돼. 자, 한 장 넘겨서 402쪽입니다. 402쪽에 21번 또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상태의 습공기를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검고 온도만 상승시킬 때 습공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거. 검고 온도, 그러니까 습도는 관계없이 온도만 본다라는 거예요. 검고 온도가 상승하면은 엔탈피는 증가한다. 맞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거. 엔탈피 비하고 온도에 대한 얘기. 그죠? 이렇게 막 여러 개 말은 막 바꿨지만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온도하고 습도는 반비례니까. 노점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하다. 비체적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자, 그 다음에 5번 엔탈피와 상대 습도는 모두 증가한다가 아니라 엔탈피는 증가하고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해만 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26번입니다. 404쪽에 26번 보면은, 자, 이 계산 문제도,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이거 반드시 여기서는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 실용적이니까 최적이죠. V죠, V. V가 72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720 세제곱미터인 은행에 환기 횟수가 우리 N이잖아요. N은 1.5회라 그랬죠. 우리 1.5회입니다. 시간당. 아주 좋네요. 계획했을 때 필요 풍량, 환기량, Q. 자, 우리 Q를 지금 조금 전에도 했고 이론에서 했지만 환기량을 구하는 공식이 먼저, 자, 우리 뭡니까? 실내 CO2 허용 농도 빼기 실외 CO2 농도에다가, 자, 그죠? 실내의 발생량이란 말이죠. CO2 발생량. 이거 하고 또 뭡니까? 환기S에서 N은 V분의 Q죠. 요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환기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지금 주어진 게 얘하고 얘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공식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Q는 뭡니까? NV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V 그대로 해서 N이 뭐 넣어준 거에서 1.5 곱하기 V는 얼마입니까? 720입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려면 얼마가 나오냐면 1080입니다. 1080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자, 얘가 뭡니까? 세제곱미터 퍼 아워입니다. 그죠? 아워인데, 우리 뭘로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필요 풍량이 세제곱미터, 요걸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분위로 바꾸라고 그랬단 말이죠. 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서 요 단위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분위로 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분위로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요거 나누기 60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60을 하니까 18. 그래서 18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 퍼 미니츠 분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주어진 거에서 분위로 하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60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난 다시 또 얘기지만은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뭘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냈을 때는 요 공식으로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 26번 됐고요. 자, 한 장을 또 넘겨서 보면은 어디냐 하면은 407쪽에 34번 가자고요. 환기에 관한 설명. 자, 34번 먼저 환기에 대한 거니까 환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 오염원이 있는 실은 급기를 위주로 설계한다. 여기 오염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기가 들어와야 돼? 얘가 나가야 돼요? 여기 있는 오염된 게 나가야죠. 그게 우리 화장실 생각하면 됩니다. 화장실에 냄새 나니까 오염이 됐습니다. 그럼 급기가 들어와요? 배기 나가는 걸 해야죠. 맞죠? 자, 그래서 자,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해설에도 보면은 오염원이 있는 실은 배기를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오염된 걸 빼야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 4번 다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4번, 5번 특히 읽어주셔야 돼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35번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로서 이산화탄소 농도. 우리 아까 공식에서 보면 그죠? 여기 환기량은 어떻게 됐어요? 실내 CO2 허용 농도. 이산화탄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또는 실외 CO2 이거잖아요. 그 공식에서도.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자, 세 번째. 농도에 따라 실내 공기 오염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6번 보자고요. 실내 환경에 관한 기술로 옳은 거. 자, 여기도
1번 실내 공기의 오염 정도를 식별하는 척도로 CO2 농도를 이용하는 것은 CO2의 양이 공기 오염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5번하고 36번 1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기 횟수란 실내 공기가 하루 중에서 완전히 환기된 횟수를 나타내는 값이다. 환기 횟수가 뭐예요? V분의 Q죠. V분의 Q인데 환기 횟수가 뭐 하루로 해요? 시간으로 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자, 2번 지문은 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죠? 우리의 환기 횟수는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그래서 2번은 하루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제3종 환기는 실내 지역이 오염돼서 실내를 오염시키지 않을 때가 아니라 실내가 오염됐을 때. 기기, 기자, 자기, 자자. 그죠? 이게 자기, 자자에서 여기 3종입니다. 그래서 3종에 대한 것도 틀렸고요. 네 번째, 겨울철에 실내를 난방해서 온도가 20도, 습도를 80%로 하면 쾌적하다.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도 정도잖아요. 습도는 몇 프로? 60% 정도. 60 전후에서 60에서 80%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5번 질문.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CO2가 많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요게 있죠. 우리 CO2를 가지고도 공기오염에 대한 거를 척도를 얘기를 하지만은요. 5번 해설 보자고요. 한 장 넘겨서. 자, 해설에도 있어요. 한 장 넘겨서 5번 보면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원인은 CO2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실의 종류, 재질자의 수,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외기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다라는 겁니다. 37번이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내 CO2 허용 농도가 0.15%로 할 경우 필요한 환기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환기에서는 지금 이해하고요. 이 환기에서에 대한 이거하고 지금 이 공식, 이 두 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공식 그냥 밑에 있으니까 그냥 밑에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환기량은 실내 CO2 허용 농도 빼기 실내 CO2 농도. 자, 근데 위에 주어진 게 퍼센테이지로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우리 실수로 바꿔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0.15%는 0.00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의 두 번째 줄에 0.02%는 0.0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퍼센트로 줬는데요. 한 번은요, 여기 문제는 안 넣었지만 ppm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ppm으로도 한번 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ppm은 뭐예요? 100만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ppm으로 그냥 계산을 해더라도 나중에는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ppm이 뭐예요? 100만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적으니까 ppm으로 우리가 쓰는 거란 말이죠. 38번이요. 38번 지금 여기 아까 한 요 문제랑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는 보면은 그냥, 자, 수치도 있지만 그 지문에 보면은 얘는 뭐야? 세제곱미터 아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 계산 안 하고 요거 60 안 나누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근데 미니추로 줬을 때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쭉 해서, 자, 넘겨서 마지막 문제, 414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52번) 자, 요거는 어떤 급수에서에도 했던 내용인데 내가 하나 그냥 여기다 다 넣어줬어요. 서징, 우리 서징 배웠죠? 급수에서. 서징이 뭐예요? 서징이 지금 나 이제 내가 표현하는 그죠? 유량과 양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급수에서 얘기하는 공동현상, 서징,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공동현상, 서징. 다른 거 하나, 수격작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수격작용.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옳은 거 했는데,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제가 다 아는 거 왜 놓냐고요? 다른 지문들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문들. 자, 1번은요, 쭉 읽다 보면은 내가 안 읽습니다. 시간이 돼서. 공동현상. 공동현상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공동현상이 영어로 뭐예요? 캐비테이션. 그죠? 진공 상태가 되는 거. 펌프를 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배관 속에 공간이 생기는 거.
물 안 올라오는 불량. 그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자, 1번이 그러고요. 2번은요, 수격작용입니다. 수격작용이 뭐예요? 수격작용, 영어로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예요? 에어챔버, 공기실. 그냥 촉촉촉촉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3번은 지금 이거고요. 자, 4번도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은 결로. 일부러 여기 관계 조금 있지만 여기를 제가 이 문제를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자, 이제 요 홈 네트워크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번째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남았다는 게 이제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요. 쉬었다 좀 보겠습니다.